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코인GPT의 코인 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쵸?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8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43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7%가량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47,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 10%가량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한번 보여졌었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코인 시장 지금 난리 난 거 아닌가. 이거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코인의 상승이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패닉 셀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에 제 채널인 요 코인 GPT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거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보시면 제가 이때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아직 제 구독자 2명밖에 안 되니까. 자, 근데 6일 전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금리 인하 이후에는 비트코인 하락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산시장에 최근에 조금씩 상승이 나오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이제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시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씩 가격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게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이제 경기가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그쵸? 이제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자체가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 이거를 미리 좀 대응을 해 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또 금리 인하를요, 뭐 0.5%, 0.25% 이런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그냥 제로 금리라는 걸 발표를 해버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가 확실하게 얼어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금리 인하의 폭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호재거리로 받아들이고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 성격이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의 7월 달에 실업률이 발표가 된 걸 봤을 때 무려 4.3%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4.3%까지 올라와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 자체가 아예 침체 국면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 약간 좀 뒷북을 치는 듯한 이런 대응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7월 달에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걸 시사를 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이거는요, 그냥 아예 경기 자체가 부러져 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 자체가 부러져 버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산 시장에서의 이런 돈의 움직임이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자산 쪽에서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냥 금리 인하 확실하게 되는 거 보고 나서, 경기 회복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든 뭐든 주식이든 그냥 다 미친 듯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외 증시도 오늘 엄청나게 큰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는,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걸 우리가 좀 한 차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자, 이게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가 확실하게 침체 국면까지 와주는 데는요, 미국이 사실 가장 큰 이러한 좀 원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 순식간에 제로 금리를 때려버리고 이제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를 시켰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이 여러분들 2023년도까지 여러분들 뭘 했다? 소비를 꾸준하게 늘렸습니다. 자, 소비를 꾸준하게 늘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를 회복을 시켰다라는 소리인 건데, 갑자기 이제 23년도 후반쯤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가 돼요? 이제 슬슬 예전처럼 소비가 그렇게 막 늘어나지가 않아. 왜? 이제 슬슬 막 금리 인상도 막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비가 여러분들 갑자기 둔화가 되게 되면은 이건 바로 경기 침체를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미국의 이러한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럼 바이든이 연임을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여기서 한 가지 좀 도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더 풉니다. 그러면서 돈을 푸는 명분이 뭐였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명분과, 자, 이제 선거라는 명분으로 돈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좀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성격의 돈을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24년도까지 소비가 꾸준하게 늘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일이 터졌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소비를 계속해서 하다가 이 카드 값을 점점점 이제는 이렇게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되죠. 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업률이 올라온다는 건 백수가 되고 있다는 거고, 백수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소득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소비를 했던 이런 지금 소비에 대한 카드 값이 점점점 연체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경기 자체가 부러져 버리는 가짜 성장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런 가짜 성장이 끝났을 때 경기가 부러지고 나서 이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이 되려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1일에 파월은 이거를 금리를 인하를 시켰어야 됐어요. 적어도 0.25%라도 인하를 시켰어야 됐다고. 근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8월 5일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9월 18일 FOMC 회의 때까지 이게 엄청나게 긴 기간이 남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경기 침체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 8월에 이제 이 실업률이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9월 초에 발표되는 이런 8월의 실업률이 갑자기 뭐 미친 듯이 막 4.8%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빠져요. 이게 지금 4.5% 수준까지 좀 애매하게 오르기만 해도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락이 나오긴 할 건데, 만약에 이게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4.8% 5% 수준까지 실업률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다. 이거는요, 예전에 코로나 시절과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급락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바닥 잡고 금리 인하라는 이러한 지금 이벤트와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이런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말아 올려지면서 쭉 올라오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가 우선은 예전에 여기 한 6만 7, 8천 달러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숏 쳐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6만 달러 수준까지 숏을 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6만 달러 수준에서 이제 이 다음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움직임을 우리가 딱 살펴봤을 때는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숏을 우리가 쳐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딱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기술적 반등은 대략 한 요 정도 라인 5만 6천 달러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5만 6천 달러 수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롱을 잡아봤다가 이 다음에 요 라인까지 오면 이거를 모두 다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숏을 치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자산 시장의 하락이 모두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와주는 이런 미국의 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하락이 언제쯤 멈추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웃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당장의 하락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게 자산 가격의 하락을 끝을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좀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이 나와서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시고 그럴 건데,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 게 또 자산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공부 잘 하시면서 제대로 대응하시고, 그러면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매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